네, 안녕하세요. 형의 잔소리의 김형입니다. 오늘의 하고 싶은 잔소리는요, 이제 올해, 또 내후년, 내후년. 하여튼 올해부터는,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고, 가능하면, 이렇게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빌려주는 거,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예 빌려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금전 거래라도 경제가 좋으면 이제 빌린 사람이 친구들이 뭐 빨리 이제 벌어서 바로바로 갚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고 또 이제 아무리 서로 중마고 오고 이제 아주 아삼육이고 진짜 영혼의 단짝이라도 자기가 어려워버리면은 이거는 갚을래야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빌린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게다가 이 채무의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가계 부채가 점점 아주 급속히 늘고 있죠. 생활비로 쓰는 그 빌린 돈이 많다는 거예요. 이 무슨 사업에 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빌려서 급급한 거죠. 여기저기 때우기 급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올해부터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 근거가 나온 게 아시죠? 얼마 전에 나온 거.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5분기 만에 이제 역성장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그냥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근 10년 이래로 이제 가장 이제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점점 이제 더뎌지게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제 경제 폭망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유튜버들이라든가 경제학자들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이제 임대업이 있어요. 제가 많은 업체들을 이제 제 건물에 이렇게 임차를 줘서 이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료를 내는 저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경기가 좋을 때는 회사들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바로바로 더 빨리 낼 때도 있어요. 그쵸? 하루 이틀 먼저 낼 때도 있고 돈이 생겼다고 미리 임대료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기한이 점점 미뤄지고 있어요. 아주 건실하다고 생각했던 기업들도 이렇게 예전처럼 빨리 내거나 이렇게 아주 척척 내지 못하고 조금씩 더뎌지는 아직은 그게 막 심하게 연체된다. 정말 망했다. 막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지금 이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기록한 게 2017년 4분기 이후에 처음이니까 이제 초입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겠죠. 투자와 수출 위축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거는 딱 봐도 알 수 있고 소비도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가보면 어디 이제 일반 소비 시장 내지는 각 이제 가게들 자영업자신들 보면 손님이 줄었다, 안 팔린다. 임대료 내기도 벅차다. 그리고 이제 각 점포마다 임대 써붙여가지고 망해서 나간 임차인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초기이긴 하지만 그게 눈에 띄게 자고 일어날 때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수출도 그런데 그래도 좀 작년까지는 괜찮았다 싶었던 게 삼성과 이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니까 그걸로 좀 그래도 한국 경제가 반도체 덕분에 할만하다. 그래도 눈에 띄게 나쁘진 않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5분기 만에 최저 부진으로 2.6%가 감소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영업이익률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그러니까 반 토막도 안 난 거예요. 3분의 1 토막. 3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진짜. 3분의 1 토막. 얼마나 이제 어닝 쇼크죠.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급기야 이 휴대폰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생산을 갖다가 베트남으로 옮기겠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LG전자 휴대폰을 만들던 우리 근로자들, 회사원들
이런 좋은 일자리들이 순식간에 뭐 수천 수만 개가 훅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또 같이 연결돼 있던 그 협력업체들도 있고 이게 쉽지가 않네요. 지금 $1 환율 2년 만에 뭐 장중 최고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냥 달러 사모하라. 앞으로의 달러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가 될수록 이제 기축통화인 그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IMF 때도 뭐 거의 2,000원 뭐 이렇게 막 뭐 치고 올라갔죠. 한 뭐 진짜 800원 하던 게 뭐 2,000원까지 가고 그랬었으니까 영화 그 뭐 국가 부도의 날 보면은 거기에 이제 유아인하고 거기 이제 대비하는 사람들이 그냥 달러를 막 사모으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급등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달러 통장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돈이 생기는 대로 야금야금 그 통장에다가 달러를 집어넣는 분들도 좀 주변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게 참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지금 이제 신한, KB, 하나, 우리금융 이렇게 4대 금융지주의 그 신용 카드사가 그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잘 갚고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요런 거와 이제 연체 비율 이런 것도 다 통계를 냈는데 지금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고 있는 거죠. 카드 빚을. 그거를 이제 못 갚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서서히 그 냄비가 끓고 있죠. 개구리는 그 안에서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는 있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서서히 그 뜨거움을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뭐 눈 뜨고 당하는 거죠. 점점점 이제 몸이 삶아지고 있는 한국 경제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이게 뭐 급락론이 아니냐, 뭐 네가 경제학자냐 전문가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 체감 경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떤 수치보다도 더 빠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경제 수치가 떨어지기 전에 장사가 안 된다고 이제 뭐 업체라든가 뭐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임대료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고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역시 그런 체감이 느껴지고 저희끼리 또 이제 어떤 경영자들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힘들다, 만만치 않다, 돈이 잘 안 거친다. 이 얘기가 돌아요. 이게 수치보다 빠릅니다. 먼저 입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프가 이제 아주 심각하게 그 움직이진 않았지만 이미 입으로 도는 그 경제 여건이라든가 여론은 상당히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서점가에 가보면 경제 폭망, 경제 위기설 계속 지금 그거에 대한 책들이 거의 뭐 좌판대를 다 메우고 있죠. 경제 좋아질 거다.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봄날이 온다. 이런 그 제목이나 주제를 가진 책이 요즘에 나오나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는 자체가 이제 설득력도 없고 현재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뭐 출판도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 마음 아픈 거는 경제인으로서 정부가 이제 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이걸 뭐 제가 뭐 좌파다, 우파다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으나 지금 그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A가 싫으면 B를 꼭 좋아해야 되나요? B를 좋아하면 A를 싫어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양쪽 다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면은. 현재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정부라든가 여당을 바라볼 수 없는 경제 쪽에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여당이 잘해줬으면 하는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현재 아무 그 경제적인 쪽에서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일단 근간이 외교라든가 북한 문제 이쪽을 갖다가 중심축에 두고 그다음에 인권이라든가 복지 문제 쪽을 갖다가 정부에서는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를 중요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52시간 주 뭐 52시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새롭게 만들었던 정책들이 그렇게 지금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다리면 나아지겠다. 체질 개선이 된다고는 하는데 당장 이제 그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거의 삶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돈을 아끼세요. 그리고 뭐 정말 악성 채무 같은 거 그것부터 빨리빨리 갚아 나가십시오. 뭐 이자가 뭐 많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 3금융권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안전하지 않은 대출이라든가 빚,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연체가 되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럴수록 주변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돈 좀 빌려줘 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많을 거예요. 빌려주지 마세요. 못 받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뭐 진짜 물 한 바가지 이렇게 퍼주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데 물 한두 바가지 퍼준다고 배가 뭐 다시 이렇게 뜨진 않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도와주고 싶으면 진짜 많은 돈 빌려주지 말고 그냥 10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이것까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좀 뭐 어떻게 좀 뭐 그냥 같이 줄 테니까 네가 써라.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진짜 아까운 친구고 친한 친구면 모면을 하세요. 괜히 이제 빌려줬다가 정말 친구도 잃고 돈도 잃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지금 주변에서도 지금 하나둘씩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빌려줬다가 친구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또 이제 뭐 마음도 잃었다. 괜히 이제 우울해지고 하니까 그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이제 분명히 어려워질 겁니다. 올해부터. 뭐 학자들은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이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이제 그래프가 더 팍팍 꺾인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도 이미 현장에서는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요. 개인적인 돈거래라든가 어떤 그런 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날 테니까 절대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현혹되거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처자식이 중요하니까 이 악물고 빌려주지 마세요. 내가 우리 가족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좀 이기적이죠. 하지만 지금은 대비해야 될 때고요. 좀 더 멘탈을 강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잔소리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의 잔소리 김형이었습니다.